여보, 당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여보, 당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소. 2024년 10월 15일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62세 김태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흐르는 구름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퇴직한 지 2년. 하지만 태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소파에 앉고 점심을 먹으면 다시 소파였어요. 저녁이 되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 박영희 60세.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당신 이제 그만 좀 해요. 영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렸습니다. 태수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만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영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대화조차 제대로 나누지 않는 남편이 답답했습니다. 사연 인생극장 시작합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도 적어주세요. 많은 행운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는 30년을 참았습니다. 아니, 참았다기보다는 포기했다는 표현이 맞을지도 몰라요. 남편 김태수, 대한대학교를 졸업하고 중견건설회사 대성건설에 입사했어요. 성실했습니다. 책임감도 강했어요. 회사에서는 인정받는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는 무심했어요. 아이들 학부모 상담. 태수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었습니다. 딸 민지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중학교 입학할 때, 고등학교 입학할 때 전부 영희 혼자 다녀왔어요. 민지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물었어요. 아버님은 오늘 못 오셨어요? 영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사 일이 있어서요. 하지만 사실은 달랐어요. 그날 태수는 집에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영희가 학교 가야 한다고 말했지만 태수는 피곤하다고만 했습니다. 아들 준호의 축구 시합. 그날도 영희만 응원석에 앉아 있었어요. 준호가 골을 넣었습니다.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관중석을 돌아봤어요. 엄마를 찾았습니다. 영희는 손을 흔들며 소리쳤어요. 준호야, 잘했어. 하지만 준호의 눈빛은 조금 슬퍼 보였습니다. 아빠를 찾고 있었거든요. 응원석 구석구석을 둘러봤지만 아빠는 없었어요. 경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준호가 아빠에게 물었어요. 아빠, 오늘 제가 골 넣었어요. 태수는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잘했구나. 대답은 했지만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는 아들의 뒷모습. 영희는 가슴이 아팠어요. 결혼기념일. 태수는 잊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20번째 결혼기념일이었어요. 영희는 아침부터 장을 봤습니다. 태수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었어요. 케이크도 샀습니다. 촛불까지 준비했어요. 저녁 6시, 7시, 8시. 태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어요. 밤 11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태수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어요. 오늘 회식이 있었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과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어요. 영희는 말없이 식탁을 치웠습니다. 식은 갈비찜, 녹아버린 케이크, 꺼진 촛불. 그날 밤 영희는 혼자 울었어요.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생일 선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영희의 50세 생일. 친구들이 축하 문자를 보냈습니다. 딸 민지가 케이크를 사왔어요. 아들 준호가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저녁에 태수가 들어왔습니다. 영희가 물었어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태수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무슨 날이오? 영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방으로 들어가 거울을 봤습니다. 50세가 된 자신의 얼굴. 주름이 늘었어요. 백발도 보였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영희는 참았어요. 남편이 돈은 잘 벌었고 생활비도 넉넉하게 줬으니까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마음 한편에는 늘 허전함이 있었어요. 남편이 사랑한다는 말을 해준 적이 있었나요? 결혼식 날 이후로 한 번도 없었습니다. 손을 잡아준 적은요? 아이들 앞에서조차 없었어요. 포옹을 한 적은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가끔 생각했어요. 나는 이 사람한테 뭐지? 가정부일까? 아니면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일까? 하지만 이혼이라는 단어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세대는 그랬어요. 참고 사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했어요. 언젠가는 남편이 달라질 거라고, 퇴직하면 달라질 거라고, 시간이 생기면 자기를 돌아볼 거라고. 하지만 퇴직 후 태수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나빠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소파에 앉았습니다. 하루 종일 TV만 봤어요. 뉴스,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설거지 한번 거들지 않았어요. 빨래도 개지 않았습니다. 쓰레기 버리는 것도 영희의 몫이었어요. 영희가 장을 보러 가도, 청소를 해도, 요리를 해도 태수는 그냥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 뭐 좀 해요. 취미라도 찾아봐요. 영희가 말했지만 태수는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등산이라도 가요. 아니면 친구들이라도 만나요. 여전히 무반응이었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 같았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지쳐갔어요.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남편분은 요즘 뭐해? 영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집에서 쉬고 있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소파에 앉아서 TV만 봐요. 말도 없어요. 마치 가구처럼 그냥 거기 있을 뿐이에요. 2년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영희는 거울을 보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그날 영희는 결심했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이혼합시다. 영희는 이혼 서류를 태수 앞에 내밀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태수는 서류를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영희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당신 후회 안 해요? 우리 30년인데. 태수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미안하오. 그게 전부였습니다. 영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더 이상 이 사람한테 기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일찍 일어나 옷을 차려입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법무법인 정도였어요. 거실을 지나가는데
태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제대로 잠을 잤는지 모르겠어요. 눈가가 붉어 보였습니다. 영희는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열었어요. 조심히 다녀오시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영희는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닫고 나갔어요. 법무법인 정도. 상담 변호사는 40대 여성이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영희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반반이요. 그냥 반반하고 싶어요. 남편분께서 동의하셨나요? 네. 이해 없대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어요. 그럼 빠르면 한 달 안에 끝날 겁니다. 재판 일정 잡히는 대로 연락드릴게요. 한 달. 한 달이면 30년의 결혼이 끝나는구나. 영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영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 손을 잡고 걷는 노부부가 보였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가방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영희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태수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희는 그를 지나쳐 방으로 들어갔어요. 서랍을 열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 거실로 나가 태수에게 건넸어요. 확인하고 도장 찍으세요.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법원 가면 돼요. 태수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짧게 대답했어요. 영희는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쉽게 포기하다니. 30년이 뭐였냐는 듯이. 정말 아무 말도 없어요? 미안하단 말도 없고 만류하지도 않고. 태수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당신이 원하면 그래야지. 영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영희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후에는 친정 근처 원룸으로 이사할 예정이었어요. 벌써 계약도 끝냈습니다. 옷가방을 꺼내 옷을 개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입었던 옷들 하나하나 개면서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이 옷은 민지 돌잔치 때 입었던 거예요. 저 옷은 준호 초등학교 입학식 때, 이건 20번째 결혼기념일에 혼자 입고 기다렸던 옷.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는데 이제 떠나야 한다니. 영희는 눈물을 닦으며 다시 짐을 쌌어요. 그때 거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태수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사진첩이 들려 있었어요.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태수와 영희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영희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태수는 턱시도를 입고 영희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었죠. 그때는 사랑했었어요. 그때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태수는 사진을 한참 보더니 조용히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영희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어요. 정말 이혼해야 하는 걸까? 3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미 결정했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영희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거실에 혼자 앉아 결혼 사진을 보며 우는 남편. 그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3일 후, 딸 김민지가 집에 왔습니다. 민지는 32세로 대한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광고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결혼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민지의 표정,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얼굴이었어요. 엄마, 정말이에요? 이혼한다고?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엄마도 엄마 인생 살고 싶어. 근데 갑자기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갑자기가 아니야. 30년 동안 참아왔어. 민지는 아버지를 봤어요. 태수는 소파에 앉아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아빠, 뭐라고 좀 말씀하세요. 엄마 붙잡아야죠. 민지가 소리쳤지만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빠, 민지가 다시 불렀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딸을 바라보는 눈빛, 너무 슬퍼 보였습니다. 엄마를 잘 부탁한다. 그게 전부였어요. 민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빠, 왜 이러세요? 예전에는 이렇게 약하지 않으셨잖아요. 태수는 쓸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도 늙었나 보다. 민지는 아버지를 자세히 봤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얼굴이 너무 수척해 보였어요. 볼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손도 자꾸 떨렸어요. 아빠, 어디 아프세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아니야, 얼굴이 너무 마르셨는데. 나이 들면 다 그래. 걱정 마라. 하지만 민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눈빛이 너무 슬펐고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지는 어머니와 단둘이 부엌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아빠가 요즘 이상하지 않아요? 많이 마르신 것 같은데. 영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밥도 잘 안 드셔. 근데 병원 가자고 하면 싫다고만 하고 건강검진이라도 시켜보세요. 뭔가 이상해요. 한번 말해볼게. 영희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어요. 이혼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더 이상 남편 걱정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아버지 생각을 했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 길,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수척한 얼굴, 떨리는 손, 슬픈 눈빛, 체념한 듯한 목소리, 모든 게 평소와 달랐어요. 하지만 민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결정하신 일이니까요.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이혼 재판일이 점점 다가왔어요. 영희는 짐을 거의 다 쌌습니다. 옷가방 2개, 사진첩 몇 권. 30년을 살았지만 가져갈 것은 많지 않았어요. 태수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를 나누지 않았고 저녁을 먹어도 각자 먹었습니다. 마치 남남처럼 지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영희는 가끔 남편을 훔쳐봤습니다. 태수가 혼자 앉아 창밖을 보고 있는 모습,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는 모습, 밤에 잠들지 못하고 거실을 서성이는 모습, 정말 이렇게 헤어져도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야. 돌이킬 수 없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혼 재판 전날이었습니다. 영희는 집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제 이틀만 있으면 이 집을 떠납니다. 30년을 살았던 집. 거실을 보니 추억이 떠올랐어요. 저 소파에서 아이들이 뛰어놀았었죠. 저기서 민지가 첫 발을 뗐었습니다. 준호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던 곳도 저기였어요. 영희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날 오후 3시, 태수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깨끗한 셔츠를 꺼내 입었어요. 영희는 놀랐습니다. 2년 동안 거의 외출을 하지 않던 남편이었거든요. 어디 가세요? 영희가 물었지만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영희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퇴직 후 2년 동안 태수는 거의 집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마트도 영희가 혼자 다녀왔고 산책도 하지 않았어요. 우체국이나 은행도 영희가 대신 다녀왔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어요. 그런 태수가 갑자기 외출을 하다니. 더구나 이혼 재판 전날에 영희는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태수가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걸음걸이가 예전보다 느렸습니다. 허리도 조금 굽어 보였어요. 3시간이 지났습니다. 오후 6시, 태수가 돌아왔어요.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뭐 사셨어요? 영희가 물었지만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방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닫았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끝까지 이상한 사람이네. 혼잣말을 하며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저녁을 차려놓고 남편을 불렀어요. 저녁 드세요. 태수가 나왔습니다. 식탁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조용한 식사는 처음이었어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태수는 밥을 거의 먹지 않았어요. 몇 숟가락 뜨더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많이 드세요. 내일 재판 가야 하잖아요. 영희가 말했지만 태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배가 안 고프오. 식사를 마치고 영희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태수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영희가 설거지를 하면서 슬쩍 거실을 봤습니다. 태수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결혼사진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또 결혼사진을 보고 있네. 영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날 밤, 영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0년의 결혼 생활이 내일이면 끝나요. 기쁜가요? 슬픈가요? 영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걸까? 정말 이혼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미 결정했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새벽 2시, 영희는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열었어요. 그때 거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태수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편지지와 펜이 들려 있었습니다. 뭔가를 쓰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참을 쓰더니 잠시 멈춰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영희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답답했습니다. 새벽 2시에 무슨 편지를 쓰는 걸까? 누구한테 쓰는 걸까? 영희는 다시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태수가 편지를 쓰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이혼 재판 당일 아침, 2024년 10월 22일 서울가정법원. 영희는 일찍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60세가 된 자신의 얼굴. 오늘이면 30년 결혼 생활이 끝나요. 영희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거실로 나갔어요. 태수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출발해요. 9시 반까지 가야 해요. 늦으면 안 돼요. 영희가 말했지만 태수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안 가요? 빨리 준비하세요. 영희가 재촉했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어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어요. 가기 전에 이것만 보시오. 태수가 봉투 하나를 영희에게 건넸습니다. 영희는 의아했어요. 이게 뭐예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꼭 봐주시오. 부탁이요. 영희는 한숨을 쉬며 봉투를 받았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한대학교 병원 진단서. 영희는 서류를 읽기 시작했어요. 환자명 김태수 62세. 진단명 췌장암 4기. 진단일 2022년 11월 3일. 담당의 김준혁 교수. 예상 여명 6개월에서 1년. 영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2년 전이요. 퇴직하고 한 달 후에 진단받았소. 영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2년 전이라고? 그럼 왜 말을 안 한 거예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태수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당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소. 짐이라고? 당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30년 부부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영희는 울먹였어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년 동안 나는 당신에게 남편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했소. 아이들 학교 행사도 안 갔고 결혼기념일도 잊어버렸고 생일 선물도 한 번 못 줬소. 당신이 혼자 다 했소. 그래도 말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혼자 앓을 수 있어요? 영희가 울면서 물었어요. 태수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말하면 당신이 간병하게 될 거요. 당신 인생을 또 나 때문에 허비하게 할 수 없었소. 영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혼에 순순히 응한 거예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자유로워지기를 바랐소. 나 때문에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기를. 내가 죽은 후에 당신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랐소. 영희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당신, 바보 같은 사람. 2년 동안 태수가 소파에만 앉아 있었던 이유. 이제야 알았습니다. 무기력한 게 아니었어요. 아팠던 거예요. 항암 치료를 받고 집에 와서 온몸이 아파도 혼자 견뎠던 거예요. 토하고 싶어도 화장실에 가서 혼자 토했던 거예요. 밤에 아파서 잠을 못 자도 소파에 혼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영희는 자신이 너무 미웠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영희가 울먹였어요. 태수는 아내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오. 내가 숨긴 거요. 영희는 진단서를 다시 봤습니다. 2022년 11월 3일. 그때가 떠올랐어요. 태수가 며칠 동안 집에 안 들어왔던 때. 그때 어디 갔었어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입원했소. 첫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갔소. 영희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혼자 입원했어요? 옆에 아무도 없이?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영희는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태수가 며칠 동안 집에 안 들어왔을 때
자기는 화가 났었어요. 퇴직했으면 집에 있어야지 어딜 돌아다니는 거냐고 혼자 중얼거렸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자 더 화가 났었어요. 알고 보니 그때 태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던 거였습니다. 항암제를 맞으면서 혼자 아무도 없이 당신 그때 혼자 아팠어요? 아무도 없이? 영희는 울면서 물었어요. 태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았소. 혼자서도 할 수 있었소.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혼자? 영희는 자신이 너무 미웠어요. 그때 남편이 어디 있는지 뭘 하는지 알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영희는 아직 몰랐습니다. 남편이 2년 동안 준비한 것이 이것만이 아니라는 걸. 영희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당신 바보 왜 혼자 아파요? 목 놓아 울었어요. 태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너무 차가웠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이었습니다. 미안하오. 하지만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소. 영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최선이 아니에요. 부부는 함께 아파야 하는 거예요. 태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평생 당신 옆에 제대로 있지 못했소. 아이들이 어렸을 때도 회사에만 있었고 당신이 힘들 때도 몰랐소. 이번만큼은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고 싶었소. 자유가 뭐예요? 저는 당신이랑 함께 있고 싶었어요. 태수는 아내를 바라봤어요. 정말이요? 당신이 무심해도 말이 없어도 그래도 30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그게 부부예요. 태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62년 인생에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처음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우는 것 같았어요. 정말 미안하오. 진심으로 미안하오. 영희는 남편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를 제대로 안아본 것 같았습니다. 영희는 남편의 등을 느꼈어요. 너무 말랐습니다. 등뼈가 만져졌어요. 언제 이렇게 말랐을까? 왜 몰랐을까? 영희는 자신이 너무 미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영희는 일어나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혼은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단호하게 말했어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나는 이제 얼마 안 남았소. 당신까지 힘들게 할 수 없소. 영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싫어요. 남은 시간이라도 함께 할 거예요. 그게 부부예요. 태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고집이세요. 여전히 고집이세. 영희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30년 동안 당신이 일할 때 저는 혼자 있었어요. 이제는 함께 있고 싶어요. 마지막까지 함께 있고 싶어요. 태수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그 한마디에 영희는 또 눈물이 났어요. 영희는 핸드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 재판 취소하고 싶어요. 이혼 안 하기로 했어요. 네. 갑자기 왜 그러세요? 변호사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지만 영희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냥 안 하기로 했어요.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고 영희는 남편을 봤어요. 이제 뭐부터 해요? 병원 가야죠. 태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소. 사기는 치료가 안 돼요. 영희는 가슴이 아팠지만 억지로 웃었어요. 그래도 가봐요. 혹시 몰라요. 태수는 아내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곁에 있어줘서 고맙소. 영희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진짜 부부가 되는 거예요. 한참 후 영희는 진정했습니다. 그때 태수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이것도 보시오. 영희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어요. 소재지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123-45, 건물명 영희의 꿈, 소유주 박영희. 영희는 눈이 커졌어요. 이게 뭐예요? 태수는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이 오래전부터 꿈꿨던 거요. 작은 카페요. 카페? 제 이름으로 된 카페요? 영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년 전부터 준비했소. 퇴직금이랑 저축한 돈으로 마련했소. 영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영희는 젊었을 때 제과제빵을 배웠어요. 대한제과학원에서 6개월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작은 카페를 여는 게 꿈이었어요. 아침에 빵을 굽고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게 영희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학비, 집 대출, 생활비 때문에 포기했어요. 그게 35년 전 일이었습니다. 5년 전부터, 그럼 퇴직하기 전부터 준비한 거예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 진단받고 나서 생각했소. 당신에게 뭘 남겨줄까? 그래서 이걸 준비했소. 영희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 제 꿈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물론이요. 당신이 20대 때 말했던 거요. 작은 카페에서 빵 굽고 커피 내리는 게 꿈이라고. 영희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저도 잊고 있었는데 당신은 기억하고 있었네요. 태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평생 당신 꿈을 지켜주지 못했소. 이제라도 이루게 해주고 싶었소. 영희는 남편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태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게는 다 준비됐소. 인테리어도 끝났고 기계도 다 들어왔소. 당신만 가면 바로 시작할 수 있소. 언제 이런 걸 다 준비했어요? 당신이 시장 갈 때마다, 친구 만날 때마다 혼자 준비했소. 영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기는 남편이 소파에만 앉아 있다고 원망했는데 남편은 혼자 이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봐요. 카페 가봐요. 영희가 말했어요. 지금? 네. 지금 당장요. 그날 오후 영희와 태수는 함께 카페로 갔습니다. 합정동 골목 안쪽 조용한 곳에 작은 카페가 있었어요. 영희의 꿈. 간판에 예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영희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따뜻한 나무 인테리어, 아늑한 조명, 작은 테이블 5개. 한쪽에는 제빵 기계와 오븐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당신이 이걸 다 준비한 거예요? 영희가 물었어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하고 몇 번 만나서 설계했소. 당신 스타일 맞게 했소. 영희는 카페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결혼식 사진, 아이들 어릴 적 사진, 가족여행 사진. 이 사진들은? 영희가 물었습니다. 태수는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추억이요. 당신이 이곳에서 일할 때마다 가족을 생각했으면 좋겠소. 영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작은 노트가 놓여 있었어요. 영희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태수가 손글씨로 쓴 편지였습니다. 영희에게 30년 동안 당신에게 무심했소. 아이들 학부모 상담도 안 갔고
생일도 잊어버렸소. 당신이 힘들 때 옆에 없었고 아플 때도 몰랐소. 정말 미안하오. 하지만 알아주시오. 나는 평생 당신을 사랑했소. 그저 표현을 못했을 뿐이요. 이 카페는 당신의 꿈이요. 내가 평생 지켜주지 못한 그 꿈을 이제라도 이루시오. 당신은 충분히 자격이 있소. 사랑하오. 태수. 영희는 노트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태수는 조용히 아내의 어깨를 안았어요. 미안하오. 평생 좋은 남편 못 돼서. 영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당신은 좋은 남편이었어요. 제가 몰랐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카페 안에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진심으로 나누고 있었어요. 하지만 영희는 아직 몰랐습니다. 남편이 준비한 진짜 선물은 따로 있다는 걸. 집으로 돌아온 후 영희는 태수를 설득했습니다. 병원에 가요. 검진이라도 받아봐요. 태수는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이미 늦었소. 가봤자. 가요. 제발이요. 영희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수는 아내의 눈을 봤어요. 간절한 눈빛이었습니다. 알았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두 사람은 대한대학교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담당의 김준혁 교수는 50대 중반의 의사였어요. 태수의 차트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2년 전 진단 이후 항암 치료를 6개월 받으셨는데 그 이후로는 병원에 안 오셨네요. 김준혁 교수가 말했어요. CT 촬영을 했습니다. 1시간 후 결과가 나왔어요. 현재 암은 간과 폐로 전이된 상태입니다. 더 이상 적극적인 치료는 어렵습니다. 통증 관리 위주로 가야 합니다.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김준혁 교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길어야 6개월입니다. 짧으면 3개월일 수도 있습니다. 영희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옆에서 태수가 조용히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병원을 나오는 길, 영희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해서야 영희가 입을 열었어요. 함께 있어요.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그날 저녁, 영희는 딸 민지에게 전화했습니다.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아빠가 아프다는 것, 시한부라는 것, 그래서 이혼을 안 하기로 했다는 것. 민지는 전화기 너머에서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민지야, 울지 마. 엄마도 울지 않을게. 하지만 영희도 울고 있었어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저도 알았어야 했는데. 민지가 울먹였어요. 아빠가 말 못하게 하셨어. 너희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으셨대. 다음 날, 민지는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집으로 왔어요. 아버지를 보자마자 달려가 안았습니다. 아빠, 태수는 딸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미안하다, 민지야. 뭐가 미안해요? 아빠. 민지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를 꼭 안고 울었어요. 그날 오후 아들 준호도 미국에서 급히 돌아왔습니다. 대한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회사에 다니던 준호. 아버지 소식을 듣고 바로 비행기를 탔어요. 공항에서 집으로 오는 택시 안. 준호는 계속 눈물을 닦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빠. 준호는 말없이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태수는 아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멀리서 왔구나. 고생했다. 아빠,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하면 너희들 힘들잖니. 저희가 힘든 게 문제예요? 아빠 혼자 아프신 게 문제죠. 준호는 울면서 말했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영희가 저녁을 차렸어요. 태수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민지가 좋아하는 잡채, 준호가 좋아하는 불고기. 30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지가 초등학교 때 소풍 갔던 이야기, 준호가 축구 시합에서 골 넣었던 이야기, 가족여행 갔던 이야기. 태수는 웃으며 들었어요. 가끔 기침을 했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우리 이렇게 모인 게 언제만이지? 영희가 물었어요. 한참 됐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민지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오래됐나? 태수가 중얼거렸어요. 아빠, 앞으로 자주 모여요. 제가 시간 내서 자주 올게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래, 자주 오너라. 태수는 아들을 보며 웃었어요. 그날 밤, 가족들은 오랫동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보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함께 있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따뜻했어요. 영희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는 아버지 옆에 앉아 어깨에 기댔어요. 준호는 아버지의 다른 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수는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고맙다. 모두 고맙다. 작게 중얼거렸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영희와 태수는 매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태수의 걸음은 느렸지만 영희는 천천히 맞춰 걸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공원을 걸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손을 잡고 걸었어요. 날씨가 좋소? 태수가 말했어요. 그러게요. 가을이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요. 영희가 대답했습니다. 당신 손이 따뜻하오. 당신 손은 차가워요. 나중에 핫팩 사올게요. 괜찮소? 당신이 잡아주니까 따뜻하오. 영희는 남편의 손을 더 꼭 잡았어요. 점심에는 함께 카페에 갔습니다. 영희는 카페 준비를 시작했어요. 빵을 굽는 법을 다시 연습하고 커피 내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태수는 카페 한쪽 테이블에 앉아 아내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여보, 맛 좀 봐요. 영희가 각 구운 크림빵을 가져왔습니다. 태수는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맛있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빵이요. 거짓말. 당신 입맛 까다로운 거 제가 알아요. 정말이요. 당신이 만든 거니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빵이요. 영희는 웃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TV를 봤어요. 손을 잡고 가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태수는 영희에게 마지막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요. 조용히 말했어요. 영희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손글씨로 쓴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영희에게 이 편지를 읽는다는 건 내가 이미 당신 곁에 없다는 뜻이요. 미안하오. 더 오래 함께하지 못해서 30년 동안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소. 아침에 일어나면 당신이 있었고 밤에 잠들 때도 당신이 있었소.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했소. 하지만 나는 그걸 표현하지 못했소. 일에 치여서 피곤해서 무뚝뚝해서 당신에게 사랑한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소. 이제라도 말하고 싶소. 사랑하오, 영희야. 평생 사랑했소.
당신이 아침에 만들어준 밥, 당신이 빨아준 옷, 당신이 청소한 집, 모든 게 너무 소중했소.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요. 고맙소. 그리고 미안하오. 카페는 당신 거요.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빵을 구워도 좋고 커피를 내려도 좋소. 당신이 행복하다면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요. 아이들에게도 전해주시오. 아빠가 많이 사랑했다고. 아빠가 미안하다고. 그리고 영희, 당신은 다시 행복해야 하오. 나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웃으며 살아주시오.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요. 사랑하오, 영희야. 평생 사랑했소. 태수. 영희는 편지를 읽으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당신, 이 편지 언제 썼어요? 태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1년 전이요. 병이 더 악화되기 전에 썼소. 영희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이렇게 좋은 사람을 제가 몰랐어요. 태수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소. 영희는 울면서 말했어요.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남은 시간 한순간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영희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때로는 침묵 속에서, 혼자 감내하는 아픔 속에서 더 깊은 사랑이 숨어 있다는 걸. 그날 이후 영희와 태수는 매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 산책. 태수의 걸음은 점점 느려졌어요. 하지만 영희는 천천히 맞춰 걸었습니다. 오늘은 어디 갈까요? 당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그럼 호수 쪽으로 가요. 손을 꼭 잡고 가을 낙엽을 밟으며 걸었어요. 태수는 가끔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날씨가 좋소. 당신 덕분에 행복하오. 영희는 남편의 손을 더 꼭 잡았어요. 3개월 후 영희의 카페가 오픈했습니다. 영희의 꿈. 작은 카페지만 영희는 정성껏 빵을 구웠어요. 크림빵, 단팥빵, 식빵, 케이크. 태수는 카페 한쪽 테이블에 앉아 아내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사장님, 이 크림빵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영희가 환하게 웃었어요. 태수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일이 끝나고 문을 닫으면 영희와 태수는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 장사 잘 됐어요. 크림빵이 다 팔렸어요. 그래요? 당신이 만든 빵이니까 당연히 잘 팔리지. 당신 덕분이에요. 이 카페 다 당신이 만들어준 거잖아요. 아니요. 당신이 만든 거요. 나는 그냥 도왔을 뿐이요. 영희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여보. 5개월 후 태수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여보, 몸을 못 움직이겠소. 영희는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어요. 더 이상 걷기 힘들어졌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영희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카페 문을 닫고 남편 옆을 지켰어요. 태수는 걱정했어요. 카페는 어떻게 하오? 손님들은.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카페는 나중에 다시 열면 돼요. 지금은 당신이 중요해요. 태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영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미안하긴요.
우리 함께 있잖아요. 딸 민지와 아들 준호도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아버지 곁을 지켰어요. 태수는 아이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다. 좋은 자식들이다. 아빠 힘내세요. 민지가 아버지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빠는 괜찮다. 너희들이 있어서. 2025년 4월 15일 봄이 왔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벚꽃이 보였어요. 태수는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약해졌어요. 영희가 손을 잡고 있었고 딸 민지와 아들 준호가 옆에 있었습니다. 여보, 영희가 남편을 불렀어요. 태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영희야, 네, 여기 있어요. 사랑하오. 평생 사랑했소. 저도 사랑해요. 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고맙소. 곁에 있어줘서. 태수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평화롭게 눈을 감았어요.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영희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민지와 준호는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얼굴은 편안해 보였어요. 마지막 6개월. 진짜 부부로 살았으니까요. 2025년 5월 1일. 영희는 다시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영희의 꿈. 간판은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카페 안에는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벽 한쪽에 태수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영희는 매일 아침 카페에 왔어요. 빵을 굽고 커피를 내리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태수의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여보, 오늘 손님 많았어요. 당신이 좋아하던 크림빵도 많이 팔렸고요. 사진 속 태수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날씨도 좋았어요. 당신이라면 산책 가자고 했겠죠? 영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어느 날 단골 손님 한 분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저 사진 속 분은 누구세요? 영희는 사진을 보며 대답했어요. 제 남편이에요. 이 카페를 선물해 준 사람이에요. 아, 좋은 분이셨나 봐요. 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었어요. 손님이 또 물었습니다.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일 보고 싶죠? 하지만 여기 있잖아요. 이 카페에 저한테 남겨준 꿈속에. 손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영희는 카페 문을 닫고 태수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요. 당신 덕분에 저 행복해요. 사진 속 태수는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영희는 태수가 쓴 마지막 편지를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사랑하오, 영희야. 평생 사랑했소. 영희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저도 사랑해요, 여보. 평생 사랑할 거예요.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페 안은 따뜻했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태수가 손수 고른 테이블과 의자들, 태수가 쓴 편지가 담긴 노트, 모든 것이 태수의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영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무지개가 떴어요. 여보, 무지개 봐요. 예쁘죠? 영희는 혼잣말을 하며 웃었습니다. 영희의 꿈은 이루어졌고 태수의 사랑은 영원히 남았습니다. 30년 무심했던 남편. 하지만 그 무심함 뒤에는 말로 표현하지 못한 깊은 사랑이 숨어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준비한 카페, 혼자 앓았던 병, 아내를 위해 선택한 이혼, 마지막까지 남긴 편지들, 모든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개월. 두 사람은 진짜 부부가 되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손을 잡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늦었지만 충분했습니다. 영희는 이제 압니다. 사랑은 큰 말이나 화려한 행동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때로는 작은 준비 속에, 혼자 견디는 아픔 속에, 말없는 희생 속에 더 깊고 진한 사랑이 숨어 있다는 걸. 카페 문을 나서며 영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잘 자요. 내일 또 와서 이야기할게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태수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오, 영희야. 사연 인생극장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화에서 뵙겠습니다.